자, 여기서는 3D 프린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지금까지 30몇 년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것들이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먼저 만들어 본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출기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 사출기는 그냥 단순하게 손으로 이렇게 쭉 형태를 쭉 잡아서 누르는 형태였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점점 진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액추에이터라든지 이제 인간의 힘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씩 붙으면서 현대의 사출기가 된 것입니다. 3D 프린팅도 이와 똑같이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는 1981년 하면은 저희 한국사로 보면은 굉장히 군사 정부에서 암울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본 나고야 공업연구소의 히데오 고다마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3D 프린팅의 시초가 되는 RP 시스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3D 프린트 기술의 기초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제 상용 제품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히데오 고다마 박사가 이렇게 낸 보고서의 한 기본 장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미국 콜로라도 출신인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이제 SLA 타입이라고 관광성이죠. 광을 하면은 감성, 반응을 하는 재료를 찾아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허를 내었습니다. 1986년에 특허를 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 특수한 원료를 자외선 UV죠, 그죠? UV 있고 과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파장대가 적외선이 더 길고 UV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UV에 노출시켜 빠르게 굳힐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런 86년에 SLA 타입의 방식을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찰스 헐 선생의 얼굴이고 밑에는 스콧 크럼프의 얼굴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감성, 수지, 영어로 하면은 포토폴리머 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이분이 하신 게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을 쪼이면은 이제 딱딱하게 굳는 어떤 형태로 굳는 수지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겠다 해서 3D 프린팅의 특허를 냈습니다. 이분이 설립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트 크럼프 같은 경우에는 FDM 방식을 특허를 내었습니다. 이게 1988년에 FDM 방식이라고 다시 하면은 Fused Deposition 모델링. 요거는 플라스틱을 어떤 필라멘트 타입으로 해서 어떤 노즐에
여기에 넣습니다. 노즐에 넣고 그 다음에 노즐 요 근처에 히터를 씌우면은 이 필라멘트 플라스틱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힘을 가하면 이게 압출되는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적층을 하는 타입.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걸로 이제 특허를 냈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스트라타시스라고. 미국에 지금 3D 시스템즈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타시스가 지금 가장 큰 규모의 3D 프린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는 전부 다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폴리머를 가지고 했죠. 폴리머. 자, 우리가 재료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까? 자, 메탈이 있고, 자, 세라믹이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한된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폴리머에 국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폴리머를 저용융점 폴리머를 어떻게 경화를 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는 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열. 우리 바가지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열을 가하면 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을 가하면은 바가지는 그대로 있다는 거는 광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소리죠. 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헐이 주장한 거는 뭐냐면 SLA 타입,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피라고, 요거는 광을 비추었을 때 딱딱한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3D 3차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이분이 했는 거는 열을 가하면은 순간적으로 용융이 됩니다. 용융 재료, 이거 멜트라 그러는데, 이걸 압출해서 하나씩 쌓으면 되죠. 플라스틱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용융 플라스틱이 밖에 나오면 금방 굳어버리잖아. 점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어떤 형태를 위해 쌓더라도 형태가 허물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SLA 타입, 그 다음에 나온 게 FDM 타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LS라고 이 타입이 나왔습니다. 자, SLS는 뭔 약자냐면은 Selective Laser Sintering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탈, 세라믹, 폴리머가 있는데, 자,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을 알듯이 플라스틱 폴리머에 속하는데,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다루기가 쉽지. 빨리 녹고, 낮은 온도에서 잘 녹고, 그 다음에 빛에도 반응을 잘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메탈이라든지 세라믹 같은 건 어때요? 용융점 자체도 굉장히 높잖아,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가정에 있는 바가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PP 수지, 뭐 그런 건데, PS라든지 P라든지 그런 수지를 사용하는데, 그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용융점이 기껏해야 100도에서 한 300도 미만으로 이게 다 포함됩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일명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열을 가해서 녹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열원들이 참 많아요. 뭐 카트리지 히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열원을 통해서 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게 재료를 녹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메탈 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알루미늄 같은 거 뭐 650도 이상 그 다음에 쭉 많이 나오겠죠, 그죠? 많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철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함유량이 거의 없는 것들은 1530도의 아주 높은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만이 재료가 용융이 됩니다. 그래서 적청할 수 있습니다. 적청할 수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바로 굳는 게 아니죠. 플라스틱은 이렇게 이 정도로 가열해서 대기 중에 바로 나오면서 점도가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좀 더 복잡하게 가면은 이런 비스코시티하고 쉬어 레이스의 곡선이 이런 형태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3D 프린팅 시간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고열을 가하다 보니까 기존의 FDM 타입, 그러니까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분말을 이용해. 여기 분말 알갱이, 금속 알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자, 메탈 같은 경우 생각하면은 메탈 철을 이용하면은 이런 알갱이들을 좀 크게 그렸는데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든 후에 어떤 알갱이를 이제 하나씩 붙이는 거는 좀 쉽죠. 순간적으로 국부적으로 열을 가해서. 그래서 알갱이를 붙일 수 있는데 국부적으로 붙일 수 있는, 가장 연속적으로 붙일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좋은 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는 국부적으로 아주 고열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저 기능은 근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라 보더라도 레이저 커팅이다 그러면 고열을 가해서 썰을 순간적으로 녹여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 혹은 레이저 용접이다, 그 부분을 열을 가해서 용접하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하면은 선택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레이저가 선택적으로 지나가면서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걸 한글로 하면 소결입니다. 소결. 요게 한자로 이야기한 건데, 불을 태워가지고 결합을 시킨다는, 불을 사용해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녹인다는 거 아니야. 녹여서 붙이는 그 과정을 소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금속 분말을 예를 들면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레이저 빛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금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우더들은 처음에 이런 형태로 떨어져 있다가 레이저가 지나가면은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에 용용 붙어서 이렇게 붙는 역할을 붙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붙는 요걸 이제 소결이라 그래요. 소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계속 선택적으로 붙여서 보통 우리가 금속의 3D 프린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요 중에 세라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세라믹은 용융 온도가 어때요? 금속보다, 메탈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2000도, 뭐 3000도 이상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녹여서 붙일 장치가 만만찮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라믹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자, 가루를 만들면은 가루 자체는 이제 쭉 흘러내려 버리죠. 어떤 이게 하나로 뭉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3D 프린트 형상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세라믹 분말 안에 어떤 바인드라는 걸 넣어줍니다. 바인드. 자, 바인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바인드 노트도 있었지. 노트도 있듯이 낱장의 종이를 서로 엮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학에서 모든 것들을 섞어주는 것들, 묶어주는 것 전부 바인드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에 여러분들 밀가루 자체로 있으면은 어떤 형태 만들기 힘들죠. 거기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물은 바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이 우리 세라믹 하는데 물을 넣으면 어때요? 금방 물이 증발해 버리고 금방 결합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폴리머를 넣으면 되잖아. 폴리머. 우리 일명 말하는 플라스틱. 이런 수지를 여기에 딱 넣으면은 어느 정도의 형태를 잡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폴리머가 들어간 형상을 이런 형태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런 형태의 세라믹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파우더는 반드시 디바인딩. 디바인딩에 D가 붙었다는 것은 바인드, 붙은 걸 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폴리머를 디바인딩, 어떤 열을 가하든지 해서 약간 태워서, 폴리머는 태워서 없애도 되죠. 그렇더라도 세라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 태워서 없앤 형상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마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항아리를 굽듯이 그 가마 속에 넣어서 이제 소결을 하는 겁니다. 소결. 이런 작업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DLP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DM 방식도 사용해야 돼요. FDM 방식은 폴리머 사용하는데요 이런데 맞죠? 폴리머만 녹여서 그대로 이제 압출해서 적층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바인드를 날리고 그 다음에 소개를 시켜버리면은 어떤 거기에는 세라믹이라는 메탈만 남습니다. 그런 방식도 사용해도 됩니다. DLP 방식은 나중에 좀 뒤에 가서 이거는 SLA 타입 스테레오 리스토그라피 방식, 찰스 헐이 개발한 UV 광을 가지고 광경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3D 프린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 중의 아류로 DLP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3D 프린트가 이제 대중화된 결정적 계기가 SLA 타입 제일 먼저 있는 거, 그 다음에 FDM, 그 다음에 SLS 방식의 요 특허가 모두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LS 타입은 2014년도 이게 특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이 시점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3D 프린터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을 하는 바람에 3D 프린터가 대중의 관심 속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들어온 계기가 되었습니다.